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간밤에 이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우리 시장에선 좀 무난하게 소화한 것 같아요. 양지수 모두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을 가져가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이 그동안 코스닥이 좀 더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코스닥의 이 상승폭이 더 큰 하루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또 업종별로 살펴보자면 그동안 좀 눌렸었던 2차 전지 오늘 괜찮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오늘장에서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 OLED 관련주, 5G 관련주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있고 초전도체 테마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또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을 또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더 알찬 내용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했던 종목들 혹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10종목, 딱 10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10종목이 전문가님께서 대결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 뽑으실 거거든요. 이 원탑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뭐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공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별 라이브 배틀 대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전도체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초전도체 참 죽나 했는데 다시금 계속해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뉴스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또다시 부각을 받았죠. 향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테마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서남, 덕성 등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몇몇 종목들이 그래도 좀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테마주지만 이 중에서는 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자 반도체 관련주, 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중에서 HBM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를 들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8월에 MSCI에 편입이 됐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 자체가 삼성 출신의 전문가들이 만든 기업입니다. 현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 그 중에서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이 더 매수 우위에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용 로봇, 의료용 AI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정형외과 관련해서 수술 로봇, AI 로봇으로 엮일 수 있고 누닉 같은 경우에는 이 유방암, 암 진단한 그 의료용 AI 관련주이죠.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큐렉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누닉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인데 두 종목 가운데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신규 매수자 입장으로서 어떤 종목이 더 접근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 부분 풀어보도록 하겠고 네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4조 원에 육박했어요. 삼성이 지분 투자한 회사이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주 내에서도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장을 살펴봐야 될지 혹은 SP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좀 찍히는 종목입니다. 이 내년도 이 실적이 잘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감속기 관련주인데 실적이 찍히는 종목을 봐야 될지 혹은 대장주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반도체 투톱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들고 왔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의 가격을 인상한다 이로 인해서 내년도 업황이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이 화웨이의 불똥을 좀 맞은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좀 견조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반도체 투톱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10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10종목 가운데 전문가님
전문가님, 오늘 함께 하시는 로이 전문가님의 딱 한 가지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잠시 후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4일 목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견조하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네요. 양지수 1%, 1.5% 가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게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수급 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테마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긴 좀 힘든 시장인 것 같고, 오늘은 이대로 좀 시장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세한 종목은 오늘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끝에 여기 오늘 저희가 이제 보기로 보여드리는 종목 중에 또 원탑 종목이 있으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수급 분산 때문에 확실히 이 테마에서 막 어떤 게 제일 강하다 이렇게는 꼽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간밤에 미국의 CPI도 예정되어 있었고, 또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 시장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분위기는? 일단 어제도 그랬던 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미 증시를 보면은 네. 야간에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반등이 크게 좀 올라왔어요. 좀 낙폭도 좀 보여줬는데. 그렇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맞습니다. 야간에 좀 그랬어요. 근데 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반발 매수세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오늘 그렇게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봤고, 사실 이제 CPI 전으로 경계감이 컸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고 부합하는 결과는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제 시각에서는 어제 그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미래의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그 부분을 또 해석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견조한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오늘 마찬가지로 기술주들도 좋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요, 그죠? 그렇죠. 좋은데 이제 결과적으로 수급이 이리저리 분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강한 섹터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게 다 나오고, 그죠? 초전도체 갑자기 같은 거. 쿠쿠도 다시금 떠오르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제 쿠쿠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국경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 지금 유커들이 국내에 넘어와서 그렇게 밥솥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사실은. 근데 사실 영향을 중국에서도 받을 수- 밥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의 밥솥까지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애국을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네. 애국을 빼고 밥솥을 살 거면 중국 걸 사겠어요? 아니면 한국 걸 사겠어요? 한국 걸 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중국에도 그 수많은 뭐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유커들이 거를 선호하다 그렇죠. 보니까. 국내에 와서 가장 먼저 소비를 하는 게 이제 좀 뷰티 쪽이잖아요. 그죠? 음. 뭐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전문가님께서 지금 유커 얘기하고 리오프닝 얘기를 하는데 네.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좀 이제 유망한 종목군이 그런 리오프닝 단에 있을까요?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제가 화장품주들도 좋겠지만 네. 그 면세점 관련주고 AI 관련주인 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을 오.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좋은 움직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2차 전지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동안 좀 많이 눌렸는데 오늘장에서 그래도 시장이 좋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좀 반등할 시점일까요? 아니면 일단은 오늘의 움직임은 사실 저는 이제 이것도 그 지금 많이 눌렸잖아요. 네. 이제 저점 매수세 그리고 반발 매수세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반도체도 그럼 그런가요? 반도체는 지금 업황이 바닥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가득해요. 솔직히 이제 바닥에 있는 산업을 좀 투자하고 싶지. 뭐 누가 올라간 산업을 그렇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술은 좋은데 우리가 주가에 반영된 걸 보면은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건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직접적인 2차전지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올라갔어요. 관련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또 괜찮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2차전지 하락과 상관없이 계속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2차전지 장세는 사실 이제 조금 반발 매수세 혹은 이제 저가 매수 이제 그만큼 눌렸으니까 눌림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그저께도 우리가 재료가 있었는데 맞아요. 시장에 이렇게 경계감이 가득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된 그런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반도체가 근데 이번에 사실 좀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뭐 로봇이나 그죠? 로봇이나 뭐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보면은 좀 단기적인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도체 업종은 그럼 디스플레이 업종, 반도체 업종, 디스플레이 업종은 오늘만 좋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봐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요. 그럼 계속해서 봐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의 종목을 공략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 정도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오늘 담아가는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반도체 업종? 전략으로. 아니 오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자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뚜렷하게 강한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손을 내밀 그런 테마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 준비했습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을 준비했는데 최근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10종목 들고 왔거든요. 바로 한번 종목 간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암 vs 덕성 준비했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초전도체 관련주를 엮이면서 좀 테마성 재료가 짙은 종목입니다. 과연 두 종목 내에서는 제가 보기엔 두 종목 다 사실 단기적으로 좀 손 뻗기가 쉽지 않은 종목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초전도체 저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이거 사실 이제 뭐 초전도체 안에 있는 테마를 VS를 놓고 보자면은 그냥 초전도체 더하기 초전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런 섹터들은 정말 이제 우리가 단타 개념으로 짧게 볼 게 아니라면은 사실 투자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짧게 본다면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그래도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뭐 없어요. 없어요? 네, 둘 다- 차트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두 봐주시면 안 종목 될까요? 다 잠깐 짧게 네.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선암이라는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오늘 준비를 왜 했냐면은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이렇게 자극적인 요소에 테마 있는 종목들 공략하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루 아침에 20% 30% 갔다가 그죠? 낙폭차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남이라는 종목도 사실 차트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띄운 거를 다 메꿨네요. 그렇죠. 다 내려왔네요. 상승 이후에 상승분 다 반납했고 바닥에서 다시 들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덕성이라는 종목. 제가 이제 차트가 거의 뭐 같은 맥락이라서 네. 이렇게 차트 두 가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지금 현재 차트에서 뭐 갭을 메꿨다, 뭐 지지 라인을 지켰다,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동안 지수가 이렇게 오다가 이게 사실 저항 라인, 지지 라인 그냥 무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냥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좀 몰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초전도체 테마가 상승하는 시기를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을 때마다 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우리 수급의 주체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 안 보니까 오르고. 이런 그죠? 테마주들에게 공략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 이제 공략할 만한 테마가 없었죠.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없었어요. 네. 개별 이슈 장세로 막 계속 개별 장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누군가가 만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슈에 사실 수급이 집중돼서 관련주들 모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시에는 공략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막 공략이라고 붙이기도 좀 그렇고 그냥 단타 짧게 이렇게 좀 공략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뭐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2연상, 3연상 가겠다.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공략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도 사실 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 이슈에 따라서 튀어 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초전도체주 들고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추가적으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보지 않고요. 신성델타테크도요? 네, 지금 어차피 상승하는 이슈가 네. 그 외에 분명히 이제 다른 섹터에서도 상승이 나왔겠지만 네. 거의 지금 그렇게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는 초전도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전도체가 오늘도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나서 이슈가 또 나왔어요. 이게 확인된 바 없다. 뭐 뚜렷한 초전도성 그 물질을 발견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네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한마디 하고 들어올리고 한마디 하고 뱉어내고 이게 다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정말 진짜 투자 관점으로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사실 오늘 뽑을 거 없어요. 픽할 종목은 없는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테마성이긴 한데 전문가님께서 승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선한 vs 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라고 앞서서 오프닝 때부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접근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뽑을 종목 없다라고 했고 초전도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장에서 뉴스로 인해서 반응을 하면서 또 움직였는데 또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원이 이 추가로 LK99에 대해서 재현 과정에서 이 초전도성 물질을 뚜렷하게 발견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혹은 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내려오는 흐름 가져갔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온전히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 접근할 거는 없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좀 본격적일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vs 미래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HBM 관련주입니다. HBM 관련주, 뭐 시스템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미반도체랑 그 미래반도체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매출처도 확실하고 그쵸? 뭐 매출도 괜찮고 뭐 앞으로 성장성도 커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무거운 종목 아닌가요? 좀 등치가 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성장기를 거쳤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시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이 나와서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를 보면은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좋고 모멘텀이 풍부한 건 알겠는데 이게 뭐 최대 주주가 대량 매수세를 보였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도 또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맞아요.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제가 볼 때는 조금 고평가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기업에 비례해서는 좀 고평가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게 만약 제 말이 맞다면은 조금 조정이 나올 거고, 그죠? 근데 말이 안 맞다면은 또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는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를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미래반도체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에 무슨 호재가 없냐, 아니면 재료가 없냐, 뭐 상승 모멘텀이 없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삼성 출신의 그 전문가들이 만든 기업이라는 것 자체부터 일단 메리트가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삼성맨들이 만든 기업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AS 센터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시장 반도체는 뭐 양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매출처도 확실하게 보유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차트가 굉장히 보시면은 하락 추세예요, 그죠? 네. 하락 추세인데 한미반도체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끼는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접근을 하냐? 계속 거래량이 그래도 터지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직접적인 뭐 소부장 기업들이 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부각을 받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S 대리점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대신에 삼성전자에서 무슨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 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삼성이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삼성에서 이번에 엔비디아 HBM3 공급한다, 뭐 같이 공급한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도 뭐 올라갈 수 있고 삼성과 연결돼서는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해도 될까요? 최근에 상승분을 보면은 네. 거의 이제 삼성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차트상에서도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결국은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하락을 해도 박스권 안에 있고 상승을 해도 박스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되는 구간은 지금 위로 많이 열렸냐 아래로 많이 열렸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위로 많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매수 시점을 요 구간 안에서 매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타점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박스권 종목들이 바닥을 치면은 그 하단 밴드를 건들면 반등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조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고 두 종목 중에 분명히 뭐 더 모멘텀이 강하고 뭐 더 성장성이 강하고 수급이 더 달라붙을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한미반도체가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미래반도체가 조금 더 올라갈 구멍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거를 원한다. 그러면은 미래반도체 쪽으로 좀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금 뭐 투자를 해도 좋을 만한 시기다라고 했는데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은 좀 급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종가에 바로 베팅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종가에 담으셔도 되는데 음.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급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단의 밴드를 잘 지켜주면은 네. 또 재료가 나왔을 때는 급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음. 지금까지 그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보이면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또 끌어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 다만 그게 오늘 샀는데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재료가 분명히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 공략해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조금 빨리 상승할 수 있고 네. 정말 안정적으로 크게 갈 수 있고 추세적으로도 상승 추세의 종목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미래반도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오늘 준비한 원탑 종목을 보셔야 된다. 저는 미래반도체가 원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원탑은 좀 더 남아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원탑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vs 미래반도체 둘 중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미래반도체 손을 들어주셨어요. 한미반도체가 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적인 가치로는 너무 좋지만 이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이죠. 박스권 흐름이고 이 밑에 자리보다 위에 자리 먹을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미래반도체가 조금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업적으로도 좋아요. 미래반도체가 세계 유일한 삼성 AS 이 반도체를 영위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 재료도 나쁘지 않다.
않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으로 엮이기만 한다면 이 종목도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거는 원탑일 것 같습니다. 원탑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더 빨리 튀어오를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원탑에 대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세 번째 종목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vs 루닛 들고 왔는데 일단 의료 로봇, 의료 AI 관련주 들고 왔어요. 둘 중에서는 어떤 종목 더 선택하실 건가요? 자, 일단은 큐렉소라는 종목을 네. 또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선택을 하시는 걸까요? 방금 그렇죠. 근데 방금 한미반도체, 미래반도체랑 같은 맥락이에요. 둘 다 너무 좋아요. 둘 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둘 다 너무 좋은데? 근데 신규 매수자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큐렉소다. 그렇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어, 둘 다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두 종목 모두가 사실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움직여요. 막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고 하락하고. 근데 이제 이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로봇주 중에서도 그 로봇 섹터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두 종목 모두 진짜 좋은데 과연 내가 정말 뭐 가볍게 투자를 할 거라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큐렉소가 더 좋지 않겠나. 왜냐면 이제 주가가 루닛 대비 좀 저렴하니까 좀 이제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판단을 했어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가볍게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게 큐렉소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루닛도 잘 가요. 잘 가지만 루닛은 그래도 이미 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곡선이고 좀 고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먹을 폭이 적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무궁무진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큐렉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기준으로 저점 대비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루닛은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맞아요. 루닛이 10월 13일 기준으로 저점을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상승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주가의 가격이 우리가 사실 이제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무거운 종목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가볍고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저렴한 종목이 왠지 그렇잖아요. 더 이제 가성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시점에서 조금 준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큐렉소 같은 건 당연히 뭐 차트도 봐야겠죠. 일단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그 동안에 굉장히 이제 상승 파동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게 지금 기존의 고점, 이쪽 고점에서 지지를 못 받고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하락 파동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조정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큰 상승 파동을 보여줄지, 이게 사실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판단했을 때 지금 28,850원이면 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고 사실 모아 가셔도 이 종목은 정말 모아 가셔도 뭐 한 3, 4년 모아 가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 4년 모아 가셨을 때 과연 이 종목이 그때도 2만 원대냐? 절대 아닐 겁니다. 그때 뒤돌아보면 우리가 미래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를 비교를 해보면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지금 2만 원은 그때 이제 미래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종목 대결 완료가 됐습니다. 의료용 AI, 의료용 로봇 관련주 들고 왔는데 일단 루닉 vs 큐렉소 중에서는 전문가님께서 큐렉소를 선택하셨습니다. 둘 다 이 모멘텀은 풍부하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오히려 큐렉소라고 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큐렉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규 매수자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큐렉소를 좀 더 공략하기 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명진님께서 우리 대표님 참 잘생기셨어요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여전히 오늘장에서도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의동제약도 그렇고 이 전문가님께서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갑작스럽게 한번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 묘미를 살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중에서도 일동제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생방송이니까 네. 좀 생방송 정말
라이브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이제 너무 비만이신 분들한테 필요하겠죠. 근데 어지간하면 한약 치료로 다 됩니다. 한약 치료만 해도 한약 다이어트만 해도 살이 다 빠져요. 제가 지금 5kg 뺐거든요. 네네네. 5kg 뺐는데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더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사실 이제 경구형 비만 치료제라는 게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솔직히 사실 일론 머스크도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이제 이게 나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게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 비만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신체적으로 갑자기 이 종목들 얘기했을 때보다 더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다이어트 약품이다 이제 선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의학적으로 비만, 그러니까 신체가 불편할 정도의 비만들을 위해서 만드는 치료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 키에 대비 뭐 한 5kg 더 찐다고 비만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앞으로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저만 많죠.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명품보다는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제가 봐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크게 좀 열릴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 관련주들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불리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좀 봐도 될 만한 이 테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지금 확실하게 시장에 막 상용화가 돼서 시장에 막 쫙 풀리고 약을 계속 찍어내고 계속 수요가 또 생기고 공급자 생기고 이렇게 돼야 이게 사실 시장에서 막 올라오지.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재무가 좋지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상용화가 되고 막 시장이 풀려야 재무가 또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사실 상승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고 이 재료가 소멸됐을 때는 다시 한번 하이 리스크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선호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이어트는 하지만 일단 투자 성향으로 있어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선호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바로 네 번째 종목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들고 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vs SPG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대장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이고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 관련주인데 실질적으로 좀 숫자가 찍히는 그런 실적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매수 우위에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것도 정말 진짜 근데 로봇주들이 가지각색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정말 이게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으면 우리가 삼성을 끼고 있고 카이스트의 기술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이슈가 나온 게 현대차의 감속기를 추가 공급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속기는 사실 이제 로봇을 제조하는 협동 로봇이고 뭐고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감속기라는 기술을 가진 기업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이제 필수 요소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둘 다 좋지만 둘 다 좋고 뭐 둘 다 사실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루닛과 제가 이제 큐렉소를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우리가 접근성이 좀 좋은 종목, 그죠? 너무 이제 사실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몇 주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은 커졌어요. 종목,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SPG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수급 대비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 10몇 프로 빠졌는데 한 15% 빠졌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15%가 빠졌다, 16%가 빠졌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지수가 그저께 그 뭐 이번 주 중 계속 좀안 CPI로 인해서 경계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시장에. 네. 근데 지수 하락 대비 사실 하락폭이 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매수세도 있고 매도세도 있고 굉장히 혼조세가 강했는 거지 뭐 일방적으로 매도세를 키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돼요. 이게 고점이냐? 고점이죠. 고점인데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잡고 조정 이후에 우리가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고 매수를 하셔도 좋아요. 그럼 왜? 지금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이러도 됩니다. 예, 지금 캔들 보세요.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고 주가 오늘도 크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5% 이상 더 올라갈 거고 이게 이제 오늘만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 여력을 보여줄 거니까 네.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고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로봇주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네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전문가님의 원탑이 사실 지금 네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안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개드린 종목 안에 있죠. 아, 있어요. 오. 근데 이거를 다들 우리가 기존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네. 이 종목이 어떤 걸 저 사람이 어떤 종목을 택하겠다라는 걸 대충 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했던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SPG는 아닙니다. 아, SPG 아닌가요? 네, 확실하게 아닌가? SPG는 확실하게 아닙니다. 오. 아니고 반대로 이제 좀 눌려도 앞으로 이제 산업을 봤을 때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주셨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드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좀 가보죠. 네, 이렇게 네 번째 대결 종료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vs SPG 둘 중에서는 전문가님께서 SPG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기업이 좋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 SPG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죠. 감속기는 로봇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또한 현대차의 미국 그 전기차 공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급한다, 추가 공급한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SPG 또한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SPG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점을 잡고 올라가려는 그런 반등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공략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마지막 대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탑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실 건가요? 참 이것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물어보면은 그렇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 둘 중에 누가 더 좋냐 사실 이건 없어요, 그죠? 오늘 맞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도 없고 다섯 번째도 기권인가요? 이거 기권 아니에요. 기권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제가 좋은 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둘 중에 좋은 종목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둘 다 사랑하죠. 아, 네네. 둘 중에 누구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고르실 그러니까 건가요? 이건 종목이니까 아, 제가 네. 마음껏 고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주죠. 그 대한민국 모두가 사랑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를 좀 뽑고 싶어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좋은 건 알겠는데 손이 나가지 않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사실 이제 중장기 트레이딩을 개념으로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잘못된 선택이죠 이미. 그럼 삼성전자를 단타해야 돼요? 장기를 하셔야죠. 장기, 완전 장기. 그렇죠. 이거를 중장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런 종목들 진짜 시장에 막 엄청 널렸고요. 그리고 단기 종목 엄청 널렸어요. 이거를 마치 스윙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그 작년에 우리 주식 시장에 자본이 많이 몰렸을 때 네. 사실 너도 나도 막 친구가 와서 삼성전자 그때 막 올라갔잖아요. 네. 삼성전자 사. 아줌마들 보면은 저희 동네 그랬어요. 네. 저희 동네 이모님들이 삼성전자 빨리 사라고. 지금 사야 된다고. 구만전자 간다고. 이런 얘기 듣고 사요 그냥.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더 메리트를 불어넣죠. 배당이 있다. 아, 배당도 배당이 놓칠 수 있으니까 없죠. 이거 뭐 6천만 원 넣어놓으면 배당 받을 때마다 주식 더 살 수 있다. 사라. 막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시기에 커피숍을 가면 거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그때 사셨나요? 저는 안 샀죠. 네. 저는 안 샀는데 삼성전자를 사실은 그렇게 이제 좀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주주가 될 마음으로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도 이거는 될까요? 진짜 어디 내가 절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단식원에 들어갔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10년, 20년 모아갔다가 그죠? 결혼 예정이 있으면은 나중에 자녀에게 또 줘도 되는 거고 그죠? 배당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SK하이닉스의 배당금이 2배예요. 그러니까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차트가 사실 코스피 차트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제 조정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좋아지니까 저점에서부터 반발 매수에 쭉 들어서 끌어올렸잖아요. 다시 7만 전자 만들어줬고 지금 조정이 나왔지만 이게 사실 시장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매수 타점으로는 좀 더 조정이 나와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 저점 기준으로 65,000원인데 네. 사실 이제 1억씩, 2억씩, 뭐 10억씩, 20억씩 투자할 게 아니라면 네. 65,000원이나 7만 원이나 그죠? 10년을 모아갈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완전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가 아니라 장기로 그냥 그렇죠. 10년 정도 그냥 모아 목돈 넣을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차트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네. 우리가 이거를 뭐 사실 단기적인 개념으로는 접근하시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에요. 단기, 중장기는 하는 종목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종목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연봉이나 월봉을 보시고 그러니까 월봉을 보시거나 연봉을 보시면 압니다. 지금 이제 가장 좋은 그죠? 추세적으로 볼 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눌려서 타점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대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반도체 투탑 들고 오셨는데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이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률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거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완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을 넣고 투자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10종목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10종목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 원탑 종목, 한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이 원탑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알고 싶다. 원탑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뜨는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탑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많이 드렸죠. 의료로봇 관련주입니다. 의료로봇 관련주 중에 제가 아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의료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성장성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좋은 테마가 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이 딱 나와 있죠. 그동안에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동안의 상승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산업을 좀 봐야 되는데 의료로봇 시장이 최근에 이제 25년 기준으로 18조 원, 연 16.5%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급성장이 고성장입니다. 고성장. 앞으로는 더 커질 전망이고요. 자, 그리고 국내 의료로봇 기업, 미국의 FDA 승인 및 고성장세 지속으로 모멘텀이 상당합니다. 풍부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중장기적 R&D 및 그리고 기업, 정부의 투자 확대 및 유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차 전지나 반도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다. 왜? 국내 시장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자, 미국, 일본 등 선진 시장 진출 본격화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앞으로의 재료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뭐 주요 모멘텀들 굉장히 풍부하고 많다. 모멘텀밖에 없습니다. 악재가 없어요. 지금 뭐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주가도 괜찮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뭐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보시면은 척추 수술 로봇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용화 중에 있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출, 앞으로의 매출마저도 급성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은 급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종목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멘텀. 근데 굉장히 거대한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인공 관절 수술 로봇 FDA 승인 계획으로 상승 모멘텀 확보. 자, 올 연말에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상 뭐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사실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와대에서 기술 시연까지 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앞으로도 지금도 주가가 급성장 중이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급등하고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돌아봤을 때 이 금액대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사야 되나요? 사도 되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눈이 높아요. 엄청 높아요. 왜 높으냐? 그동안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뭐 어느 정도 종목을 지금 테마 해당되는 뭐 지금 최근 트렌드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사면은 20% 30% 올라가니까 눈이 높아졌잖아요. 굉장히 눈이 높아졌어요. 이것도 사면 뭐 20% 30%까지는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거 20% 30%가 아니라 200% 300%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높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일주일 뒤에 안 올라가요. 14일 뒤에 왜 안 올라가요? 조금 올라갔는데 만족할 수 없어요. 어. 자, 이거 단기적으로도 15% 20%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분할 매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할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수. 아, 분할 매수, 분할 그렇죠. 매수. 네. 분할 매수로 보셔도 되고 사실 이제 전 사놓고 이렇게 조금씩 오를 때마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살면서 뭐 한 300~400만 원 정도 이 돈은 없어도 된다 싶은 정도의 그런 금액 있죠. 그런 금액 묵혀두시면은 나중에 이건 적금이 아니라 뭐 그냥 로또라고 보시면 돼요. 아, 로또까지요? 네. 어머. 루닛 보시면 아시잖아요. 루닛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이렇게 눈이 올라갔어요. 무섭죠? 이것도 그럴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매수세 굉장히 좋고 수급 좋고 재료 많고 마지막으로 모멘텀 차트 풍부하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차트 보시면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지금 기존에 보시던 분들 아셔요. 왜냐하면 이거 공략해서 20% 넘게 수익이 났었거든요. 또 근데- 재공략할 타이밍이 왔다. 재탕이 뭡니까? 재탕? 재공략이요. 네. 자, 재공략할 타이밍이 왔고 실질적으로 저점을 이렇게 계속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저점 들어올리고 지지마저도 확실하고 파동 보시면 이제 2차 파동. 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많고요. 오늘 지금 상승 중에 있지만 상승폭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폭으로 큰 폭으로 눌렸다. 지금 잡으셔도 차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고점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조금 여유를 두고 길게 보시면 로또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뭐 원탑 종목 로또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큐렉소 들고 왔는데 올라갈 만한 구간이 많다라고 했어요. 지금 잡아도 차트를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이 로또 같은 이 큐렉소에 대한 자세한 전략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모두 아시죠?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